오늘 헬로티비 경남뉴스는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경남의 가야 고분군, 어떤 곳들이 있는지 기자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경남 곳곳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13차 공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홍 시장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국에서는 16번째, 경남에서는 4번째인데요. 오늘 헬로티비 경남뉴스는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으로 전합니다. 먼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가야 고분군 가운데 경남의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자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해 가야방송 오픈 스튜디오에서 김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신청을 시작으로 꼬박 10년이 걸렸는데요. 이 경상남도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일 가야 고분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고 계신 사진은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입니다. 이 거대한 모습에 웅장함까지 느껴지는데 해상왕국으로 알려진 소가야 시대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다음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금강가야 시대의 여러 무덤 유적인데 이 발굴조사에서 말을 타는 데 쓰이는 도구 등 유물이 여럿 나왔습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공백으로 남은 4세기 전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입니다. 해발 463m 목마산 구릉지대에 있는 삼국시대 무덤군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고분에서 창녕군의 옛 이름인 비자벌의 이 지리적 중요성이나 지역 간 교류 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요즘 인생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장소로 이 젊은 층에 잘 알려져 있죠. 이곳에는 아라가야 시대 왕과 귀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여 기의 고분이 모여 있습니다. 축구장 25개 크기로 규모도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천 옥전 고분군입니다. 이 해발 최고 80m에 달하는 야산의 정상에 있는데 이 몇 개의 능선에 나뉘어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야국 최고 지배자 집단의 공동묘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경남의 5개 고분과 이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지에서 있었던 경남도지사 인터뷰 보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의 가야 고분군은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가야 고분군을 잘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위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야는 늘 삼국의 곁가지로 인식돼 왔는데요. 이 여러 세력이 합을 이룬 가야 연맹은 고대 문명의 다양한 정치 체계를 보여주고 동아시아 철기 문화까지 주도했다는 점. 그래서 이래서 6세기 한반도 남부 경상도의 뿌리인 가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가지 요건은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체계입니다. 또 이렇게 요건을 만족했다면 등재 기준은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모두를 만족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죠. 드디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드디어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역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 가야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김해 대송동 고분군입니다. 1990년 처음 발굴된 뒤 30여 년. 이곳에선 고인돌을 비롯해 1세기에서 5세기 여러 형식의 가야 무덤이 발견됐고 출토 유물은 금강 가야의 화려한 철기 문화와 교역을 보여줬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이런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지난 20-30년간 꾸준히 노력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고분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분군을 아끼고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유네스코가 직접 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세계유산 홍보와 활용, 축전 지원 분야로 좀 더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보존 관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세계가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도시 브랜드가 상승합니다. 국제 지명도와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관람객이 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2015년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한 해 39만 명이던 방문객이 등재 후 192만 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고 2014년 등재된 남한산성은 20년간 각종 투자로 생산 유발 8,081억 원, 부가가치도 3,6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재된 가야 고분군은 앞으로 통합관리기구가 설치돼 총괄하게 됩니다. 지역 유산을 잇는 관광화는 물론 주변 사유지 매립 등 강화된 보호관리는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관건은 정부의 지원 확보입니다. 4개년 동안 투자된 예산이 대개 한 700억 정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22년도에는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한 200억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드디어 세계인이 주목을 시작할 그런 단계에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되고 10년 넘는 도전 끝에 이뤄낸 세계유산 등재로 21세기 가야 고분군의 새로운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 고분군 인근 주민들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함안군. 군청 건물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고 도로 곳곳엔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 고분군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아마 좋은 일이고 또 경남, 더 나아가 함안군에 위해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떳떳한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교동과 송영동 고분군이 있는 창녕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고분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을 살릴 방안이라는 겁니다. 구경도 하고 그 주차장도 잘 닦기가 있고 여러 군데 손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녕이 그래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건축물 높이 제한과 토지 매매 등의 재산권을 침해받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는 환영하지만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살기 싫고 딴 데 가면 싶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과 함께 7곳의 가야 고분군이 동시에 등재된 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하나의 관광 자원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 경남과 경북, 전북 등 3개 도와 7개 지자체가 각각 연구하던 가야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13차 공판이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 시장이 피고인 A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신문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홍 시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공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18일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로 도교육청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 법률 자문과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맹목적 지지와 애정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3대 김해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소동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신임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보궐선거에서 228표 중 108표, 47.37%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서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 체육인들의 화합과 김해 체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3년 6개월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특별교육을 마련했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창원 컨벤션센터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오전, 오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대상은 학부모와 교직원 220명씩 모두 880명입니다. 강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등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모든 교육 공동체가 교통안전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늘 12월 15일까지 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기간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2만 5천 원 이상을 구매하면 최대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